안녕하세요. 아미르 석박통합과정생 이호석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논문은 베이즈 레이스라는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Neural Radiance Fields라는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본 연구는 널프와 같은 3D Reconstructed Radiance Field에 존재하는 Uncertainty를 퀀티피케이션하는 Theoretical Way를 제공한 논문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된 모델을 이벨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생기는 넓의 특성상 발생하는 OOD 뷰에서 생기는 플러터와 같은 아티팩트들을 언설턴티로 매저하고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히 몇 가지 널프나 아니면 언설턴티와 관련된 프리리미너리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널프는 이제 노벨 뷰 신테시스라는 태스크를 위해 제안된 연구로 노벨 뷰 신테시스는 이제 신에 대해 수집된 스팔스한 뷰로부터 저희가 보지 못한 언신 뷰에서의 이미지를 신테시스한 태스크입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3D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팔스한 인풋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 3D 쉐입에 대한 슈퍼비전 없이 노블 뷰 신테시스를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바로 이제 널프가 하고 있는 풀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널프는 이를 이제 임플리시트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 통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노테이션 정도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C가 이제 3차원 포인트에 대한 컬러 값이고요. X는 이제 3차원 공간의 코디네이트고 D는 그 공간의 점을 어떤 뷰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뷰 디렉션입니다. 여기 이 타우는 이제 오파시티 밸류고요. 라지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간단히 레디언스 필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노테이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프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상의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점들에 대해 점을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의 점과 그 뷰 디렉션을 인풋으로 넣어서 MLP가 그 공간의 RGB 값과 오파시티 값을 내뱉게 되고요. 그럼 3차원 공간상의 점들에 대해 오파시티와 컬러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볼륨 렌더링이라는 렌더링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렌더링 이퀘이션을 통해서 2D 이미지 스페이스의 어떤 컬러 값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좀 하이레벨에서 살펴보면 되게 심플한데요. 저희에게 이러한 트레이닝 뷰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레일 캐스팅하고 레일 위에 마칭 포인트, 즉 3차원 공간상의 점들에 대해서 이러한 코디네이트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컬러와 오퍼시티를 예측하는 임플리신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점들에 대해서 예측된 값들을 볼륨 렌더링이라는 렌더링 이퀘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한 컬러 값들이 볼륨 렌더링이라는 렌더링 이퀘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2D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컬러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엄청나게 많은 뷰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3D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하이레벨에서의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널프의 학습 방식에는 큰 맹점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로스 시그널이 오직 RGB 밸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3D 쉐입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이드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리컨스트럭션 혹은 같은 렌더링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쉐입이 이제 앰비규어스한 언설턴티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예시는 이제 간단한 2D에서 토이 이그젬플인데 2D에 이렇게 레드, 블루 세그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1D에서 뷰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2D의 직선상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세그멘트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뷰로 바라본다면 여기선 빨간색이고 여기서도 빨간색이고 여기선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러한 세그멘트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펄튜브된 형태를 가지더라도 저희는 아마 똑같이 렌더링한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3D 공간을 2D에서 보고 있는 거 혹은 이처럼 2D 공간을 1D에서 보는 거는 똑같지만 사실 실제 3D 혹은 2D 공간상의 쉐입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언설턴티를 이제 매저를 하게 되면은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는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들은 모두 똑같지만 어떤 쉐입이 언설튼하게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넓혀서 언설턴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언설턴티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에서 이제 언설턴티가 정의되는 방식은 이제 사실 모델이 모른다는 것 자체를 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종종 블랙박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오버 컨피던스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그냥 할 뿐이지 해당 예측이 얼마나 컨피던트한지는 이제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구글 포토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이제 워드를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어떤 흑인 커플의 사진에 대해서 고릴라들이라고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만큼의 컨피던스로 이런 예측을 하는지라는 그 썰턴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 그런 걸 이제 언설턴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래피컬하게 보시자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에게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의 모델은 이렇게 피팅될 수도 있고 이렇게 피팅될 수도 있고 이렇게 피팅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피팅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데이터 포인트가 적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베리언스를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스가 큰 영역의 경우 이제 언설턴티가 높고 이제 베리언스가 낮은 영역의 경우 언설턴티가 낮다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언설턴티는 이제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측이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정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토이 이그램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저희한테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주어진 거죠. 그럼 되게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피팅될 수 있고 이런 베리언스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에게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이 모델들은 다르게 피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데이터 포인트가 점점 많이 주어질수록 저희는 더 컴피던트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그럼 우리가 가진 모델이 얼마나 베리언트한지 즉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 모델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뭐 랜덤 시드만 달라지더라도 되게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설턴티는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라이즈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언설턴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레아토리 언설턴티이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노이즈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어, 이 바운더리에 있지 않고 디시전 바운더리 있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영역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못 예측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죠.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 예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가진 언설턴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델이 가진 언설턴티로 이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고 하는데 앞서 보셨던 그런 예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제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언설턴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언설턴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각각의 언설턴티 중에 이제 데이터의 랜덤리스나 노이즈와 같은 것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알레아토릭 언설턴티라고 하고 데이터가 미싱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클루전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델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식의 부족에 의한 것을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모델의 아웃풋을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아니면 모델의 웨이트를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이 되고요. 어,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컨셉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설턴티 퀀티피케이션 자체가 주로 베이지한 관점에 서술이 많이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확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로 빈도주의 혹은 프리퀀티스트와 티스트와 베이지안의 관점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 개념 자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이제 반반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수만 번 던져보면 0.5가 될 테니까 이벤트의 프리퀀시 관점에서 0.5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빈도주의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베이지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의 컨피던스로 생각하는 걸로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동전 뒤집기를 해가지고 100원 나오기를 해보면 빈도주의자는 무조건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만 번 던져보면 반반이 될 테니까. 하지만 베이지한 관점에서는 0.5로 시작을 해가지고 던져보다 보니까 100원짜리 면이 더 많이 나오네 라고 하면 100원짜리 면이 뭐 0.7일 거다라고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에비던스에 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베이지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빈도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는 랜덤하고 파라미터는 좀 고정되었다고 보는 느낌이라면 베이지안은 데이터는 고정되었고 파라미터는 랜덤이라고 보는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를 아웃풋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대부분 빈도주의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저희 모델의 파라미터에 컨피던스를 고려해가지고 이걸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분포인 포스테리어로 모델링을 하고 이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는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에서 웨이트 하나 찾는 거를 최적의 웨이트 하나를 찾는 거는 빈도주의의 관점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푼 상황에서 그 모델에 데이터의 분포가 존재할 거고 거기에서 모드가 우리가 원하는 최적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베이지안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러닝의 핵심은 그냥 엄청 간단하게 파라미터의 분포가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분포가 프라이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주어지면서 점점 피팅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델이 언설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스테리어를 알게 되면 저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델의 밸런스를 언설턴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왼쪽 보이시는 것처럼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밸런스를 가지고 그 밸런스를 매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델의 언설턴트를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설턴티는 포스테리어의 밸런스로 매저가 된다라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언설턴티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라플라스 어프로क्시메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거창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게 그냥 베이지안 관점에 서술된 이러한 모드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최적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모드를 찾기 위해서는 포스테리어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포스테리어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스테리어를 그냥 특정 포인트 저희가 원하는 그 모드 근처에서 가우시안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대략적으로 언설턴티라는 그 포스테리어의 베리언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언설턴티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 포스테리어가 이런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모드 근처에서 엄청 유사하도록 가우시안으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건 엄청 명확한데 그냥 주어진 데이터들을 잘 보고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죠. 특정 모드, 특정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사실 티오리컬하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이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MAP를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첫 번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피팅하는 것처럼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그런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찾는 거를 스텝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어떤 파라미터를 모드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 포스테리어로 모델링을 하고 그 포스테리어를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근사를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저희는 가우시안에 해당되는 형태로 또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이 모델의 포스테리어의 어떤 베리언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언설턴티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와 데이터 D에 대해서 저희는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맥시머 포스테리어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룰 같은 걸 통해서 세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로그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컨드 올더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 예측한 MAP에 기반하면 이게 사실 모드잖아요. 이 세타 스타가 모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펄스 텀은 그냥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두 번째 텀만 남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텀도 이제 한번 슬쩍 봐보시면 가우시안의 그 PDF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유사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해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근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어, 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건 베리언스니까 저 베리언스를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만 알고 있으면 베리언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언설턴트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언설턴티는 주로 베이지안 관점에서 정의가 되고 베이지안 관점에서 모델은 데이터가 기분일 때 파라미터의 분포인 포스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포스테리어의 베이언스를 구하면 저희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웨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라는 모델의 언설턴티를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포스테리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 근사를 통해서 이 복잡한 포스테리어를 저희가 원하는 모드 근처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근사를 하고 그럼 이 가우시안 분포를 근사한 이 가우시안의 베리언스를 배탄다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 모델의 언설턴티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언설턴티를 정의하고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뉴럴 렌더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노이즈 같이 이제 이네렌트한 랜덤리스에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앞서 앨레토릭 언설턴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같은 씬을 찍어도 뭐 날씨나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같은 트랜시언트 오브젝트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뷰 상황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각각의 뷰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뭐 SFM 같은 걸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 엘리어트릭 언설턴티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같은 경우에는 미싱 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떤 피규어를 보시면은 저희가 왼쪽 뷰에서만 이 불도저를 찍고 있는데 그럼 왼쪽에서만 이 불도저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 하단에 존재하는 저런 부분은 잘 표현이 안 될 거잖아요.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포커싱한 부분은 이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혹은 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얼만큼 베리언스가 생길 수 있는지라는 언설턴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넓은 지오메트리에 얼만큼의 베리언스가 생길 수 있는지라는 언설턴티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이고요. 그래서 여기 포커스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널프의 관점에서 이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정의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이 널프의 지오메트리가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변화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모델에 대해서 같은 결과, 그러니까 비슷한 리컨스트럭션을 만들어내는데 실제 지오메트릭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널프의 웨이트가 혹은 이제 파라미터가 가지는 어떤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베리언스를 이제 언설턴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요건 좀 익스트림한 이그젬플인데 만약 널프를 충분한 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포토메트리한 관점에서 이러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 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나게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는 좋겠지만 저희가 보지 못한 미싱 뷰들에 대해서 혹은 오클루전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베리언스가 있거나 뭐 언설튼한 영역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언설턴티 결과가 좀 있는데 저희가 왼쪽 뷰에서 많이 찍었다 보니까 오른쪽 뷰에 이제 언설턴티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 연구에서 타겟하고자 하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왜 이런 언설턴티 퀀티피케이션 해야 하는지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사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뭐 널프와 같은 3D 리컨스트럭션에서 오클루전과 같은 문제는 이미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뭐 정성적으로 정의한다던가 아니면 좀 슈리스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싱뷰나 오클루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언설턴티를 조금 티오리컬하게 보장하도록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름만 다를 뿐 이전부터 중요한 문제였는데 하기 위해 가져왔고 사실 이런 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뭔가 이런 플러터를 날리는 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태스크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저희 이 문제에서 풀고 싶은 널프의 언설턴티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런 언설턴티가 있을 때 이런 언설턴티들을 어떻게 매저하는지, 일반적으로 널프가 아닌 기존 방식들에서 딥러닝 모델에서 언설턴티를 어떻게 매저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는 이런 뉴럴 레디언스 필드에서 언설턴티를 매저할 수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한번 프리미너리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널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노테이션과 볼륨이나 이퀘이션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언스턴트를 재기 위해서는 베이지안 관점에서 한번 서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컬러 값들을 GT를 기준으로, 그 컬러 값이라는 아웃풋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 GT를 기준으로 어떤 베리언스를 가지는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하면 모델의 예측값인 컬러 값을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웨이트가 변하는 양상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컬러가 나오지만 웨이트가 다른 상황으로 뭐 이러한 언설턴티를 앞에서 이제 그래피컬하게 확인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서 언급했듯 저희가 언설턴티를 매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었잖아요.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은 크게 MAP를 통해서 모드를 찾고 그 찾은 모드를 근처에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근사를 해가지고 어떤 코베리언스 값을 겟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가우시안으로 근사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라플라스 어프로क्시메이션처럼 이 언설턴티를 매저한다면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포스테리어의 모드를 찾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널프가 이미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널프의 파라미터를 이 모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모드를 찾았다면 이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다음과 앞서 보셨던 거랑 유사하게 세컨드 올더로 테일러 익스펜션 전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전과 똑같이 앞선 텀은 이제 모드이다 보니까 날아가게 되고 뒤에만 남게 되는데, 어, 똑같이 가우시안 PDF 떠올려 보시면 똑같이 전개가 돼서 이렇게 코베리언스 값을 대강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들은 그냥 요 식을 따라오는 것 정도고, 좀 길게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냥 기존의 언설턴티를 매저하는 방법인 라플라스 어프로क्시메이션이랑 똑같이 널프의 MMP 파라미터에 대해서 라플라스 어프로क्시메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식을 전개하게 되면 저희는 그 널프의 MLP 파라미터의 해시안의 네거티브 인버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직관적으로 언설턴티에 해당되는 베리언스 값을 겟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되면 이 연구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그러니까 널프 MLP 파라미터로부터 이런 언설턴티를 매저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바틀넥들이 있고요. 이렇게 매저했을 때 생기는 챌린지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챌린지는 스페티어랑 로케이션에서 겟하는 것이 좀 챌린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널프 같은 경우는 임플리시트한 레프렌테이션이다 보니까 각각의 스페티어란 위치에서의 어떤 언설턴티 겟하기 위해서는 계속 드로우를 해야 되고, 널프의 파라미터 하나하나가 그 스페티어란 값에 대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널프 파라미터들이 서로 엄청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널프 파라미터들의 콜레이션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가 강한 콜레이션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직관적으로 그 코디네이트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라미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널프가 좀 임플리시트하기 때문에 널프의 파라미터인 파이가 각각의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포스테리어로부터 계속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의 언설턴티를 얻을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한 문제이고요. 또 이렇게 널프 파라미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가지게 되면 널프의 아키텍처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아키텍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제너럴하게 좀 포스트 프레임워크처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넓이의 파라미터의 밸런스를 바로 겟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지오메트리컬리하게 뭔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콜레이트 돼 있기도 하고 각각의 파라미터가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언설턴티를 겟하기 위해서는 계속 드로우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뭐 이걸 만약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널프 아키텍처에 좀 포텐셜리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스페셜리 미닝풀한 언설턴티 필드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니멀 콜릴레이션을 보장하는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된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보내줄 수 있게 되고 스페셜리하게 미닝풀한 필드를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들을 계속 드로우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러한 필드를 임플리시트하게가 아니라 3차원의 캐노니컬 스페이스에서의 파라미트릭 필드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널프 아키텍처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네, 네. 피의 파라미터들이 strongly correlated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사실 저도 이거를 뭔가 100%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해석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프의 MLP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을 쭉 전개를 해가지고 해시안 매트릭스를 겟했는데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해시안 매트릭스는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널프의 파라미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녀석일 텐데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니까 사실 코릴레이션들이 엄청 높더라 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레이션이 높으면 생기는 문제가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덴스할 텐데 그거를 다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필드를 그럼 만들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러한 필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챌린지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 이런 에피스테믹 언서턴티를 모델링하는 필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뭔가 직관 정도를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이제 언설턴티를 그러니까 널프에서 얼마나 많이 펄튜베이션 될 수 있는지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이 펄튜베이션 될 수 있는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러한 그린 그리고 블루 세그먼트가 있다고 쳤을 때 2D상의 세그먼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펄튜브가 되더라도 리컨스트럭션 결과 자체는 똑같게 되는데 이렇게 언설턴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직관적으로 이런 언설턴티 리전이 좀 스페티얼리 베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 위쪽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언설턴티가 약간 낮은 영역이고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언설턴티가 높은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뷰와 그 쉐입의 형태에 따라서 언설턴티를 할때 그 언설턴티가 위치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스페티얼리 베링한 특성을 언설턴티가 가지고 있다면 이 연구했다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언설턴티 필드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설턴티 필드를 모델링을 하냐면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언설턴티는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주지 않으면서 3차원 공간이 펄튜브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것인가가 지금의 쟁점인데 이걸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주면은 이러한 언설턴티의 스페티얼리 베링한 펄튜베이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폼 그리드를 통해서 퍼tur베이션 필드를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버텍스에 대해서 퍼tur베이션이 의미하는 디포메이션을 의미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담긴 그런 퍼tur베이션 필드로 모델링을 하고 있고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디네이트의 퍼tur베이션 정도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널프 파라미터인 파이를 지금 이 퍼tur베이션 필드의 파라미터인 세타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러한 유니폼 그리드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언설턴티 메저를 위한 이런 스페티얼리 미닝풀한 컬티베이션 필드를 모델링하게 되면은 세타라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통해 이렇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의 이러한 퍼튜베이션 필드는 기존의 널프를 재학습하거나 무학습 이미지로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포스트 프레임워크처럼 필트앤드 널프의 MLP에 이제 위치 정보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디포메이션을 줘서 넣어주게 되면은 각 코디네이터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저희는 간단히 이런 컬튜빙을 줄 수 있는 거고 기존의 널프를 재학습하거나 할 필요 없이 언설턴티를 매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조금 뭔가 개념적으로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어, 저 디세타라는 디스포메이션 필드를 그러면 같이 학습을 한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아, 네. D세타라는 디포메이션 필드를 같이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언설턴티라는 것 자체가 세타로 모델링이 될 텐데 그럼 이 세타는 처음에 어떻게 줄 건지 혹은 학습을 안 한다면 이 세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말씀하신 의문일 것 같은데 혹시 뒤에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선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기존의 널프 파라미터에 그대로 기존의 언설턴티를 매주하는 방식처럼 라플라시안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언설턴티를 매주하는 것은 스페티얼리한 미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리하게 되게 인스텐시브하고 특정 아키텍처에 디펜던트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포메이션 필드를 통해서 이런 리컨 퀄리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펄툴브 할 수 있는 펄툴베이션 필드를 유니폼 그리드로 정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펄티베이션을 넣어주면 사실 기존 리컨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이 세타가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을 가질지 모르는데 그냥 넣어버리면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 펄티베이션이 엄청나게 트라이비얼한 디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시안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이 세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매조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의 인풋은 필트앤드 널프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한 세타에 대해서 포스테리어의 밸런스를 통해서 언설턴티를 매조하고 싶은 건데 어, 라플라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의 첫 번째 스텝인 이 MAP를 찾는 것을 이제 필트앤드 널프로부터 겟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파이라는 널프 파라미터 자체에 대해서 MAP를 겟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정의한 세타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MAP를 겟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타에 대해서 이 맥시멈 포스테리어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과 비슷하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네, 작성을 해주게 되면 사실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파이스타는 알지만 세타스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세타가 가우시안을 가진다는 어떤 가정을 추가하면은 그냥 최적화 문제 정도로 이제 기존의 오브젝티브가 바뀌게 되고 그럼 미니마가 이제 이 세타가 0일 때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타가 0일 때 기존과 똑같은 리컨스트럭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고 이 세타가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질 텐데 그 베리에이션이 이제 펄튜베이션을 의미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최소한의 할인을 주면서 어떤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타가 0일 때가 이 세타 스타, 즉 이 포스테리어의 모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라플라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을 전개하기 위해서 식이 이렇게 다시 써지게 됩니다. 그럼 사실 계속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세타가 이렇게 가우시안 분사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해시안 매트릭스만 알 수 있다면 0에서 매저된 해시안 매트릭스만 알 수 있다면 베리언스를 매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저희가 언급했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 그런 필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베리언스를 매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세컨드 데리베이트로 구성이 된 덴스 매트릭스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인텐시브 하거든요. 요거 자체를 이제 세컨드 데리베이트를 계산하는 게 엄청 인텐시브 하니까 어떻게 어프로ksi메이션을 수식 정렬을 잘 해가지고 퍼스트 데리베이트로부터 겟할 수 있도록 또 해시안 매트릭스 어프로ksi메이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 얘기들은 지금 굳이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식을 잘 전개하면은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세컨드 데리베이트가 아니라 퍼스트 데리베이트인 여기 보이시는 이 자코비안, 세타에 대한 자코비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컬러라는 아웃풋에 대해서 세타의 자코비안으로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백프로포게이션으로부터 이 자코비안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 하지 않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어, 이렇게 기존의 파이라는 넓은 MLP 파라미터를 세터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콜레이션이 많았던 그런 형태를 콜레이션이 적은 그런 스파이스한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우 콜레이션 형태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시그마라는 사실 이렇게 바꾸는 이유 자체가 이 시그마 아까 보셨던 이 정의된 해시안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도 좀 불편해서 이거의 다이어그널만 겟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한 것도 같습니다.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까 구한 거에서 다이어그널만 값만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베리언스 값을 얻을 수 있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 질문. 아, 네, 세타가 기존에 이제 널프의 파라미터 자체를 이제 제가 앞서 파이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했었는데요. 네, 널프의 파라미터를 이제 파이라고 노테이션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세타라는 퍼튜베이션 필드로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한 게 세타입니다. 네. 혹시 리파라미테이션 과정을 조금 더 아, 네.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자체는 그냥 유니폼 그리드 형태로 즉 각각의 버텍스가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저희가 원하는 인풋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어떤 유니폼 그리드의 버텍스들의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그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 그리드로 약간 힙하거나 이렇게 옮겼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서까지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옮긴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정의를 해두고 있다 정도로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그래서 뭐 우선 여기까지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펄큐베이션 필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 펄큐베이션 필드의 밸런스로 우리가 원하는 이 널프의 어떤 언설턴티를 매조할 수 있다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식처럼 이 코밸런스를 그냥 밸런스로 매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펄튜베이션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리드 그러니까 버텍스에 대해서 그 밸런스에 그냥 놈을 취해가지고 포지티브 스칼라 밸류로 언설턴티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한 게 이 어떤 특정한 지오메트리컬한 리즌에서 그 포지션이 얼마나 트러스트리한지로 정의할 수 있고 그렇게 스페티얼 언설턴티 필드를 또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스페티얼 언설턴티 필드의 언설턴티 밸류들을 그냥 알파 렌더링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밸류를 렌더링 하게 되면 이러한 언설턴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트레이닝 없이 그럼 도대체 이러한 세타라는 걸 어떻게 할 거고 세타라는 게 뭔지 좀 모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서술 자체가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봤고요. 그 기존에 앞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수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저 코베리언스 값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해시안 매트릭스를
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get되는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해시한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펄튜베이션 필드를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기존의 필트 앤드 널프의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컬러 값이 펄튜베이션 된 채로 나올 텐데 지금 0이니까 펄튜베이션 없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백프롭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저희가 원했던 그 해시안 매트릭스를 근사해가지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근사해서 얻은 해시안 매트릭스를 이제 가지게 되면 그걸로 이제 저희는 코베리언스 값을 계산하게 된 거니까 세타가 이제 미니 0이고 여기서 계산된 이 해시안 매트릭스로 정의된 어떤 코베리언스를 가지는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타 파라미터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퍼튜베이션 값을 가지는 형태로 퍼튜베이션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타가 이런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된 형태니까 여기서 뭐 그냥 포지티브 스칼라 밸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페셜리 언설턴티 필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걸로부터 저희는 언설턴티를 렌더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피카츄 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뷰들이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고 사실 주로 프론트 페이싱 뷰이기도 하고 특정한 거리에서 대부분 찍힌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줌 아웃되거나 엄청나게 줌 인되거나 혹은 다른 뷰에서 찍었을 때 그런 뷰의 디스트리뷰션에 아웃 오브 됐을 때 좀 이런 아티팩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런 아티팩트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매저하게 되면 이렇게 언설턴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언설턴티가 높은 영역들을 스레시홀딩을 잘 해가지고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다양한 결과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 파이프라인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한 번 피드 포워드하고 백프롭 하면은 언설틴티가 그냥 구해지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없이 어떤 트레이닝 뷰나 이미지가 추가로 필요 없이 파인 튜닝도 필요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 그리드 파라미터인 세타는 제로 이니셜을 하고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앞 내용 용어를 까먹었는데 어쨌든 세타가 제로일 때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오리지널 리컨스트럭션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해시안으로 저 그리드를 이제 저 세타 디스트리뷰션을 정해줘야 되는데 해시안이 헤비하니까 그거를 자코비안 뭐 J 트랜스포즈 J 같은 형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 그걸 이제 백프롭 과정에서 얻은 다음에 그걸로 저 그리드를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다 안 하는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로스로 매저한 다음에 백프로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코비안이라는 값 자체를 그냥 겟하기 위해서 그냥 백프로퍼게이션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 어 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리트엔드 널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요 얘기는 지금 다 어떤 새로 정의하는 세타라는 파라미터 스페이스 얘기고요. 위에 얘기는 다 세타라는 스페이스 얘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널프는 그냥 어떤 코디네이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거기에 아웃풋을 오파시티랑 컬러 값을 그냥 내뱉는 어떤 MLP 형태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널프의 파라미터가 뭐 3차원 공간상의 1, 2, 3 위치에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을 자체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게 각각으로 대응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각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유니폼 그리드 형태로 네. 아, 그냥 이 프리트레인드 널프의 널프를 트레인 시킬 때 그냥 왼쪽 뷰만으로 트레인 시킨 거에 대해서 언터텐티를 외저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널프가 들어오더라도 그 널프가 가지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언설턴티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널프가 왼쪽 뷰에 대해서만으로 주로 학습이 되었다면 그 널프는 오른쪽 뷰에 대해서 높은 언설턴티를 가질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앞에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0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X랑 D만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게 백프롭 되는 거지? 백프롭이 원래 GT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널프 학습이 트레이닝 베이스가 잘 됐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백프롭 되냐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로스 시그널을 가지고 이 펄튜베이션이라는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과정에서 이 컬러 값을 아웃풋으로 내뱉고 이 컬러 값을 내뱉기 위해서 디퍼런셔블하게 연산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포워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백월드를 해서 로스로 백월드 시키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백월드 하면은 저희는 이 C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 자코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코비안으로부터 저희는 해시안 매트릭스를 근사할 수 있고 그럼 그 해시안 매트릭스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베리언스였으니까 그걸로 제가 질문을 좀 까먹은 것 같은데 X를 메저해서 백프롭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트레이닝도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트레이닝 이미지도 필요 없고 뭐 프리트레이닝만 있으면 뭐 파인 튜닝이나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이해를 했거든요. 컬러만 프리시안해서 걔를 그냥 100%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컬러를 뱉으려면 뷰잉 디렉션이나 이런 게 정의가 돼야지 나중에 그 뷰에 대한 컬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폰 그리드는 MLP 전체를 스파셜하게 잘 옮겼다라는 근데 그러면은 뭐 그게 하나 특정 뷰에 대해서 포월드하고 백월드를 했는데 그 유니폼 그리드가 바로 맵핑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컬러를 뱉으려면 결국 어떤 뷰에 대해서 뱉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사실 다른 것 같은데 유니폼 하나인 것 같아서 아, 이번 그리드가 저렇게 V처럼 되어 있고 하나의 뷰에서 레이를 엄청 쏘면 그 레이마다 저 세타는 또 유니폼 그리드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드의 그 프로세스가 다 업데이트되고 거기서 뷰에서 다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 세타라는 게 업데이트되는 값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 세타가 어떤 파라미터인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 베이지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세타가 어떤 특정 밸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규분포로 근사가 되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 자체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닌 건데 그럼 그 사소한 변형이라는 가정하에 있는 그 가우시안으로 근사되는 이 세타가 어떠한 가우시안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이어야 되는 이유가 펄튜베이션이 없을 때 기존 거가 나와야 되니까 0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베리언스를 가져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베리언스를 가져야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에 하밍 없이 펄튜베이션 된 언서션티를 매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아까 앞서서 보셨던 그런 식을 통해 쭉 전개를 하게 되면은 해시안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게 세타가 0일 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걸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네, 그거로부터 이제 계산을 한 해시안 매트릭스로부터 계산된 그 코베리언스가 이제 그 세타의 어떤 근사된 분포의 베리언스이니까 거기서 이제 샘플링 하면 퍼투베이션이 표현이 되겠죠.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지금 저기 유지 학생 질문이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약간 한쪽 뷰에서 샘플링하면
전체 그리드를 다 커버를 가능한지 약간 끊겨서 잘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러니까 뭔가 그 여기 10을 보면 결국 널프가 하나의 뭐 뷰잉 디렉션이나 그 인풋이 들어가야지 특정한 뷰에 대한 하나의 컬러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뭐 여러 개를 다 돌려봐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한 건지, 옵티미제이션이라기보다는 여러 뷰를 반영한 저 유니폼 그리드를 얻은 건지, 하나의 뷰로만은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 학생이 질문한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세타의 디스트리뷰션 코베리언스를 구할 때 어쨌든 여러 뷰, 저 XD가 이제 레일 여러 멀티뷰로 다양하게 샘플링해서 저 세타 하나를 결정하는 게 맞냐라는 게 질문인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멀티 뷰로 레이를 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에버리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했던 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널프 버스터라는 기존 웍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3D 디퓨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사실 이러한 언설턴티를 매저하고 언설턴티된 영역을 날린다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퀀티테이티브 매트릭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클린업을 했을 때 그 날렸을 때 나온 결과가 얼마나 비주얼하게 좋은지 그리고 그렇게 날렸을 때 사실 너무 많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토메트릭 매트릭과 그 얼마나 그 뷰 이미지에서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지에 해당하는 그런 커버리지를 같이 매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들이 만든 게 패스앤런이나 뭐 심 같은 것도 좋고 커버리지도 충분히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 얘기는 어, 그 그래프가 좀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X축이 이제 리얼 뎁스 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거랑 저희가 예측한 저희가 이 널프로부터 겟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뎁스랑 이제 그 뎁스를 매저 해가지고 겟하는 거고요. X축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각각의 2D 이미지 상의 픽셀들의 certainty에 따라서 그냥 1D로 쭉 프로젝션을 시킨 거라 조금 모호한데 그냥 다른 웍들에 비해서 좋다라는 얘기고 여러 널프 하나의 널프 모델에 대해서 랜덤 시드 바꿔가면서 양상분을 해가지고 언설턴티 취한 것만큼 비슷하게 나올 정도인데 우리는 얘네처럼 여러 번 학습시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포스트훅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베이즈 레이즈라는 연구는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만의 퀀티피케이션 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엘라토릭 이펙트를 이제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봐도 이 트레이닝 뷰에서는 이 머핀이 이쪽엔 있고 이쪽에 없으니까 엄청나게 인컨시스트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널프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뭔가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아티팩트고 인컨시스턴티에 의해 발생하는 언설턴티한 리즌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매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아니다 보니까 매저가 안 된다라는 정도의 리미테이션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트엔드 널프에 어떤 필트엔드 널프든 그냥 새로 트레이닝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언설턴티를 퀀티피케이션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거고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트레이닝이나 뭐 트레이닝 이미지들 추가적으로 필요 없이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설턴티 퀀티피케이션 방식을 제안을 했다가 핵심이고요.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스페티얼 디포메이션 필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니폼 그리드 자료 구조 형태를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리컬리하게 미닝을 가진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런 걸 매저할 수 있도록 전개했다라고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